나는 월 800만 원 정도 버는 외벌이다. 남들은 그 정도면 여유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나의 삶은 그리 여유롭지가 않다. 아내와 아이, 나, 세 사람이 먹고 사는 비용, 그리고 미래의 아이가 세상에 홀로 서기를 시작할 때 도와줄 자금, 나와 아내가 맞이할 기나긴 노후에 먹고 살 돈, 이 모든 걸 따져보면 월 800만 원은 그다지 여유로운 돈은 아닌 것 같다. 이 말을 듣고 욕을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다. 이보다 더 적은 소득으로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복에 겨운 소리를 그렇게 하냐고. 하지만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소득에 따라 쓰는 것이 달라지고 바라보는 목표가 달라지는 법이라고. 그렇지 않다면 다들 자기 한 몸만 먹고 살 만큼만 벌면 되지 왜 부자가 되고 싶어하고 더 나은 삶을 갈망하겠느냐고. 소비를 줄이려고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다. 비싼 외식은 한 적이 없다. 자주 자리를 비우는 나 때문에 혼자 어린아이를 돌보느라 지친 아내의 그 고단함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자 배달 음식을 종종 주문해 먹긴 하지만 이마저도 1인당 12,000원을 넘지 않는 선에서 해결하려고 한다. 결혼 전 데이트를 할 땐 아무런 부담 없이 가던 스타벅스나 할리스 같은 커피도 이제는 한 잔에 2,000원을 넘지 않는 저가 브랜드로 바꿨다. 물가가 정말 많이 오르긴 한 것 같다. 사회초년생 시절 퇴근길에 혼자 사 먹고 자취방으로 들어가던 순댓국 한 그릇이 어느새 8,000원에서 11,000원이 되어버렸다. 급여는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한 것 같은데 먹고 사는 것은 너무나 빠른 속도로 비싸진다. 이러다 보니 줄여도 티가 안 난다. 여기서 더 무엇을 어떻게 줄이느냐고, 더 이상 줄일 것도 없지 않느냐고 한숨 쉬는 와이프의 말도 이제는 100번 이해가 간다. 앞으로가 걱정이다. 아이는 커가고 있고 앞으로 먹여야 할 것, 사줘야 할 것, 지원해줘야 할 것이 많은데 급여는 늘 제자리다. 나의 소득은 그대로인데 가격만 높아지는 상황이 참으로 암담하다. 요즘 결혼을 하지 않는 친구들이 이해가 된다. 웬만큼 벌어서는 두 사람의 미래를 그리기가 힘들다. 세 사람이면 더욱 힘들어진다. 미래를 그리기 위해서 두 사람이 함께 일을 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아이 낳기를 포기하거나 육아라는 큰 숙제를 부모님에게 전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이 된 것 같다. 실제로 이것은 내 주변을 보아도 대부분 그런 식이라고 본다. 맞벌이하는 친구들의 그 안정감을 많이 부러워했었다. 하지만 때론 부모님의 도움이 없다면 힘들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우리는 적어도 부모님들에게 황혼육아라는 숙제를 분담하지 않게 한다는 장점이 있지 않나, 일종의 이러한 자기 위로를 하며 마음을 다스리곤 한다. 가끔씩 밤에 홀로 컴퓨터 앞에 앉아 재미나이와 계산을 해보곤 한다. 국민연금이 있긴 하지만 고갈 이야기가 워낙 자주 나오다 보니 이건 노년의 보너스 정도로 생각하고 없는 셈 치고 계산한다. 지금의 물가라면 다행히 큰 병만 안 걸리면 아내와 나 둘이서 겨우겨우 먹고 살고 가겠다 싶구나 싶어 한숨을 돌리다가도 물가가 계속 이렇게 매서운 속도로 오른다면 정말이지 답도 없는 상황이 올 것 같아 다시 속이 답답해지곤 한다. 요즘 사람들이 레버리지니 곧버스니 온갖 방법으로 변동성이 큰 것에 영혼을 건 베팅을 하는 이유를 이제는 알 것 같다. 그들이 다들 나처럼 계산을 해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쩌면 이러지 않으면 미래에 답이 없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기에 생존 본능으로서 반응한 결과일지도 모르겠다. 소비를 줄이는 것보다 투자를 해서 자산을 불리는 게 더 좋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다. 나도 그 말이 맞는 것 같다고 생각한다. 소비는 이미 관성이 붙었고 인생 주기에 따라 더 이상 줄일 수 없는 부분도 있고 물가 같은 외부 요인 때문에 줄인 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투자를 현명하게 하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나도 100번 동의를 한다.
그래서 나도 늘 고민을 하고 있다. 다만 문제는 당장 먹고 사는 걸 해결하다 보면 미래를 위해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너무나도 적게 남는다는 것이다. 과연 나의 미래는, 나의 노후는 어떤 모습일까? 먼 미래에 늙어버린 나는 지금의 나에게 왜 더 열심히 살지 않았느냐며 원망을 하고 있을까? 아니면 그때 열심히 잘 산 덕을 보고 있다고 고마움을 전하고 있을까? 제발 바라는 것은 그 미래의 할아버지는 여유롭고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것이다.